세계 최초로 문을 연 지 단 4개월, 삼성전자가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숫자에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4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관한 정말 묵직한 소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겠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사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5,4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새로운 메모리 제품 하나가 이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것, 그것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고지를 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 출하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올린 겁니다. 신제품을 내놓자마자 시장이 빨아들이듯 받아갔다는 뜻이죠. 보통 새 메모리 제품이 자리를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4개월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압축적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 흐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8,500억 원입니다.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매출이 또 한 단계 올라선다는 거죠. 출시 직후부터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전망이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출시 첫 해인 2026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4천억 원입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신규 메모리 제품의 양산 첫 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대비인 셈입니다. HBM사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객 기반이 넓어지면서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해 만에 3배라는 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도약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삼성전자의 가장 잘하는 사업을 정면으로 밀어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걸까요? 배경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의 폭증입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그 데이터 센터의 심장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고성능 메모리, HBM입니다. 인공지능이 커질수록 HBM 수요가 늘고 그 수요를 가장 앞선 제품으로 받아내는 곳이 삼성전자인 겁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입니다. 한 해 만에 시장이 절반 넘게 커지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는 약 1,5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거대한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한복판에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이 수요 확대의 중요한 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문형 반도체 ASIC입니다. ASIC은 특정 연산이나 용도에 딱 맞춰 설계한 맞춤형 칩인데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인공지능 칩에 이 ASIC을 채택하면서 HBM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범용 칩만이 아니라 기업마다 자기만의 칩을 만드는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고객 명단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는 물론 ASIC 기반의 대형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로부터 HBM 공급 협력 요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ASIC 업체를 중심으로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점을 짚으며 내년 출하량이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고객 다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정 고객 한 곳에 매출이 쏠리면 그 고객이 흔들릴 때 회사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세계 최고의 빅테크들이 두루 고객으로 자리 잡으면 한쪽이 주춤해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매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구조죠. 지금 삼성전자는 바로 그 단단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사는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초당 11.7기가비트에 이르는 속도인데요.
인공지능 모델이 커질수록 심해지는 데이터 병목 현상.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려 막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빠른 것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삼성전자가 가장 빠른 길을 연 셈입니다. 속도만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력도 이전 세대보다 약 2.7바이올로지클 높였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했습니다. 성능은 끌어올리면서 전기를 잡아먹는 양은 크게 줄였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성능과 운영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성능의 비결은 기술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사의 베이스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를 떠받치는 기반 칩에 4나노 선단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가장 앞선 미세 공정을 메모리에 결합한 겁니다. 이를 통해 성능과 양산 안정성이라는 자칫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단순히 빨리 내놓은 게 아니라 잘 만들어서 빨리 내놓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만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삼성전자는 로직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원스톱 역량을 가졌다는 거죠.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도 생산만 하는 회사도 흉내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단계를 한 지붕 아래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삼성전자의 차별점입니다. 업계는 이 원스톱 역량을 특히 높게 평가합니다. HBM이 고도화될수록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HBM 설계를 함께 최적화하는 삼성전자의 능력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이 어려워지고 정교해질수록 삼성전자가 더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술 장벽이 높아질수록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회사는 오히려 줄어드니까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HBM사에 이어 다음 세대인 HBM4E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HBM4와 차세대 HBM4E 제품이 2030년까지 주류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성전자를 둘러싼 강력한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뉴스일수록 투자자는 한 박자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화려할수록 무작정 올라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지켜볼지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식을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전망과 기대는 분명 강력한 재료지만 그 자체가 곧 이익은 아닙니다. 연말 100억 달러라는 전망이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HBM사 공급 물량이 분기마다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게 삼성전자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기대라는 약속과 숫자라는 결과 사이의 간격을 늘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심호입니다. 다음 분기 실적에서 HBM 매출과 메모리 부문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HBM사 2의 양산 일정,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부블 같은 대형 고객의 추가 수주 소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 확대되는지도 중요한 신호고요. 이 지표들이 우상향하는 한 큰 그림은 살아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는 리스크입니다. 좋은 그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경쟁사들이 HBM사 양산을 본격화하며 추격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과 글로벌 경기 같은 외부 변수도 대형주 주가를 흔들 수 있고요. 밝은 전망과 위험 신호를 함께 저울에 올려놓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의 10억 달러, 연말의 100억 달러 같은 숫자는 분명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날마다 이런 숫자와 전망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HBM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헤드라인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함께 출렁이면 남는 건 피로와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매번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붙잡아줄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좋은 뉴스에 뒤늦게 달아오르고 나쁜 뉴스에 가장 먼저 겁을 먹습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누구는 휘청이고 누구는 담담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나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큰 흐름을 보든 어떤 종목을 보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 하나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HBM사를 양산하고 단 4개월 만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넘어선 삼성전자. 연말 10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기록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명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뉴스가 나올 때일수록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점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장에서 차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 그 한 가지 차이가 1년 뒤, 5년 뒤 자산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삼성전자가 7만 원 아래로 빠졌을 때 시장은 메모리 사이클은 끝났다고 외쳤지만 단 2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2년 10월 5만 원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번엔 진짜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지만 그 자리가 새로운 상승의 시작점이 됐죠. 역사는 말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진짜 끝난 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안전하다고 박수칠 때가 진짜 위험한 자리였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도 아니죠. 주식으로 수익 내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 무서워서 못 사고 빠질 때 무서워서 팔고 다 끝난 뒤에 뒤늦게 따라 들어가십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는 분들은 빠질 때 조금씩 담고 회복된 뒤에 비중을 줄이시죠. 이건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 기준이 있으신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 혼자 만드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국장에 처음 들어오신 초보 주주분들이 정말 많은데 항상 차트를 봐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어려워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했을 생각입니다. 빨간 봉, 파란 봉, 수많은 선들 봐도 모르겠으니 결국 남들 따라 사고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게 됩니다. 사실 초보자가 매일 쏟아지는 정보를 혼자 분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죠.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뉴스, 공시, 전문가도 따라가기 벅찬 정보가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걸 혼자 공부해서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했는데 거기서 또 주식 공부까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차트 보는 법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남들 사는 거 따라 사자로 끝나고 그 결과는 대개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에 제 채널에서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게 국내 주식 투자 기준표를 직접 공유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의 흐름을 그날그날 정리해서 오늘 어떤 신호가 나왔고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든 기준표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시장은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이 기준표를 받으시면 그 흐름을 매일 같은 기준으로 따라가셔서 결국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감으로 하던 투자를 기준표로 직관적으로 보고하는 투자로 바꿔주고 늘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표인 셈이죠. 아이시적대 느껴지지 않게 꾸준히 보시다 보면 어느새 수익을 만드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봐야 할 자리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과 이미 큰 비중을 운용하시는 분이 똑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는 투자금 규모에 맞춰 투자자분들께 각각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소액 투자자분께는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기준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께는 비중 조절과 분할 전략에 초점을 맞춘 자료로 같은 시장도 내 자금 규모에 맞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자금에 맞는 기준이 있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투자금에 맞춰 함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의 신청 페이지 링크에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적인 투자금 규모만 적어주시면 거기에 맞춰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각각 보내고 있습니다. 또 후기와 꿀팁이 오가는 텔레그램 공유방도 있으니 함께 들어오셔서 정보를 나눠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지금 이 삼성전자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매일 갱신되는 이 기준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